오늘의 정세 분석은 국힘의 몰락과 분당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여러 내부 문제로 인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을 위한 당명 변경 시도, 지도부에 잇따른 실책, 그리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제명 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6%에서 33.5% 사이로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7.8%에서 53.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격차는 당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국힘 몰락 가능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착은 탄핵에 대한 전략적 태도의 전도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 정당은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탄핵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극우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헌정질서 수호라는 명분을 확보하며 정당의 생명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국힘은 극우 탄핵 반대 세력만을 결집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도와 보수 외연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지탱했던 최소한의 확장 전략이 이번에는 완전히 부정된 셈입니다. 두 번째 패착은 두 탄핵 사안의 본질적 차이를 외면한 점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정농단이라는 사적 권력의 비선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은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쿠데타입니다. 이 둘은 정치적 무게와 역사적 평가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집니다. 국힘은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 국민적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 패착은 탄핵 찬성파에 대한 내부 숙청입니다. 탄핵 찬성 인사에 대한 제명과 이후 공천 배제 가능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스스로 차단한 결정입니다. 이는 선거 전략의 실패일 뿐 아니라 국힘이 더 이상 다양한 보수 스펙트럼을 포용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힘은 지방선거 후 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당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이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당 가능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탄핵 찬성파 내부에서도 조직적 분당 움직임은 없었고 당내 잔류를 통한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등 탄핵 찬성파에 대한 제명과 공천 배제 현실화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 분당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가 많아져 선거 패배라는 국힘의 몰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속이 아니라 마비에 가깝습니다. 또한 선거 전 분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너무 늦어 탄핵 찬성파가 보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이유는 더욱 명확합니다. 탄핵 찬성파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소수가 당선될 경우 그들은 이미 기존 당의 정치적 생태계 밖에 서게 됩니다. 이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개혁 정당의 창당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됩니다. 이 시점의 분당은 국힘의 몰락 이후에 나타나는 정치적 재편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힘의 몰락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판단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성격을 오판하고 외연 확장을 포기하며 결국 스스로 분열의 조건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노스 포럼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